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 소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하려고 해요. 뭐 커플, 부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커플이든 부부든 가장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싸우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딱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가트맨 부부, 두 박사가 공학자와 심리학자의 콜라보레이션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배우자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관계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방식을 바꾸면 관계는 회복되지요. 부부는 싸우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이 그림 띄어진 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30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5분 동안 관찰을 해서 3,000쌍이라고 하는 많은 부부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91%의 적중률을 보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상상하시는 그거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트맨 부부가요, 러브랩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찰실에서 부부들한테 서로가 갈등이 됐었던 이슈들에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부를 5분 동안 관찰을 했어요. 즉, 대화하는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방식에 대해서 봤더니 91% 적중했다. 즉, 이 부부가 계속 사는지, 이혼을 하는지, 이걸 적중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부가 연구를 하게 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는 되게 잘 사는데 어떤 부부는 이혼을 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할까? 이혼을 하는 요인이 뭘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혼하지는 않더라 이 얘기예요. 즉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이혼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각각의 원가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이혼을 해요? 자녀가 없다고 이혼을 다 하시나요? 아니요. 하물며 외도를 했다고 해도 다 이혼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 A라고 하는 원인이 B라고 하는 이혼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봤더니 이들의 부부 대화 형식이 잘못됐을 때 이혼하더라 라고 나온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부부는 서로에게 비난을 하든지 경련하든지 방어, 냉담 이 4가지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 부부는 거의 이혼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요. 이혼하고 싶으셔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대화 속에 이 4가지 한번 빼보자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우리 부부의 대화를 조금 더 4가지 위험 요인을 빼고 예쁘게 대화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부부 의사소통 피해야 될 4가지 방법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비난이 뭐냐면 배우자의 성격이나 인격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넌 왜 이렇게 게을러?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밥을 잘하니, 애를 잘 보니, 돈을 잘 버니,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 게 어때요? 불편하시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 에너지 방향, 말의 에너지 방향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고 상대방으로 향하게 되면 비난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은 이야기하실 때 주어를 나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에너지 방향이 이렇게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난을 조금 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당신은 항상 늘 언제나 이렇게 100%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섞어서 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맨날 약속을 지키지 않니? 왜 이렇게 맨날 늦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했었으면 그건 바로 비난으로 딱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의 표현 쓰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비난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이걸 경멸이라고 해요. 경멸은 비난에 모욕이 부과된 상태로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별꼴이야. 네가 꼴의 남자라고. 야, 우습다 웃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가정교육도 하나도 못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멸이라고 해요. 제가 얘기하면서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모욕을 주는 행위인데요. 이건 사실 말뿐만 아니라 코웃음 치는 거, 입 삐죽거리는 거, 빈정거리는 거, 표정도 약간 아이고 됐다 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리겠지만 이렇게 비언어로 표정이나 억양이나 말투 플러스 나쁜 언어, 부정적인 언어가 표시되면 우리가 경멸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커플이던 부부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경멸이 많이 나오면 사실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질 않아요. 제가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가 케이스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뱃살을 딱 꼬집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이렇게 해서 여자가 이래도 되겠니? 사실 그런 남편이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반대로 아내가 돈 그것밖에 못 벌어갖고 오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실 이런 부분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난에다가 더 한 스푼 더 어울리면서 모욕하는 그 행위를 경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방어인데요. 사실 비난과 경멸은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커플과 부부들한테는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부들한테도 이 방어의 표현은 되게 많거든요. 방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의 상황을 우리가 딱 염두에 두고 방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둘이서 맞벌이하는 부부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찍 와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서 일찍 와서 막 요리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아내가 예상보다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아내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야 왜 늦었어?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실 이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답은 뭘까요? 미안해 자기야 이랬어 늦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맞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내가 늦긴 늦었지만 자기가 만든 음식 맛이 없었어. 그래서 나 별로 그걸 원치 않았어. 웬일이야. 열심히 밥도 만들어서 딱 준비를 했는데 네가 만든 밥이 먹고 싶지 않아서 늦었다. 라고 하는 맞공격. 이러면 정말 안 되겠죠? 이걸 또 방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희생자처럼 징징댈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도 일찍 오고 싶었었는데 자꾸 팀장이 불러서 일 시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나뭐 어쩌란 말이야. 자기가 일찍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늦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징징대고 역정을 내는 것도 방어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좀 늦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서 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어 표현이고요. 네 번째는 정당 분노예요. 이제 7시밖에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많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부부관계나 커플관계에서 되게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는 왜
이유를 막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의 입장만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으면 연구의 네 번째, 부부 가운데서 위험 요인 네 번째는 냉담이에요. 냉담. 이거 뭔지 아시겠죠? 대꾸 반응하지 않는 걸 냉담이라고 하거든요. 듣기만 할 뿐 대화에 동참하지 않아요. 막 여기서 자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이랑 어떻게 할 거야? 뭐 밖에 나갈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여기서 열심히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음. 가만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게 냉담, 무반응인데요. 이 냉담과 무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가 서로 벽을 치게 되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 경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의견만 내세우는 방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소통이나 대화에 단절을 하고 있는 냉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쁜 소통 방식이 이어질 때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플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위험 요소는 제거하시고 예쁘게 대화하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대화를 빼는 연습부터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래서 예쁘게 대화하는 우리 커플과 부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마리 연구소가 함께 해드릴게요. 저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